네, 성공 취업의 로드맵을 제시합니다. 안녕하세요. 진로를 찾아라의 이지연입니다. 네, 오늘은 학생들의 상담이 아닌요. 이 대학에 입학하는 친구들에게 학과 정보를 전해주고요. 또 재학생들에게는 학과의 전망과 진로 분야에 대해서 안내해주는 특집 전공 가이드 마련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과연 또 어떤 학과를 만나게 될지가 궁금하시죠?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특집 전공 가이드도 함께해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김수민 캐스터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수민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바깥에 한방눈이 내리고 있어요. 여러분 모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방눈이 내리고 있다 하니까 좀 마음이 설레는데요. 정말 감기 다들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말 오랜만에 수민 캐스터랑 이 전공 가이드를 함께하는 것 같습니다. 뭐 그동안 뭐 건축학과도 알아봤고요, 생명과학과, 뭐 간호학과 등 정말 다양한 학과 정보들을 살펴봤는데 과연 오늘은 어떤 학과가 준비됐나요? 네, 오늘은요 저희가 많은 학과들을 살펴봤지만 이번에는 많은 친구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 수학과와 통계학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수학과와 통계학과 사실 많은 분들이 공부하고 있지만 저랑은 거리감이 많이 느껴지네요. 저는 너무 문과적이어서 수학하면 되게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학창 시절에 수학이 유난히 어려웠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네, 왜 학교 다닐 때 보면 반에 한두 명씩 수학을 엄청 잘하는 친구들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왜 좋아하냐고 그러면 수학은 답이 정해져 있어서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재밌다. 막 그 답을 찾아냈을 때 희열이 느껴진다. 막 그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여전히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저도 거기에 또 공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머리 좋다, 수학 잘한다 이런 얘기 많잖아요. 네. 학교 다닐 때 보면 역시 동양인들의 이 수학적인 머리가 좋았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지만 대학마다 이렇게 수학과 또 다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런 만큼 정말 많은 친구들이 좋아하고 또 공부하고 싶어하는 학문임에는 틀림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역사가 오래된 학문이기도 하고요. 수학과와 통계학과의 경우 대학에서 대부분 이과 계열에 속하는 학과이지만 졸업 후 IT를 비롯해 금융, 또 첨단 기술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학과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 수학이나 통계학이 사실 이 산업 분야에서 기본 원리가 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생각보다 수학학자만 되는 게 아니라 진출 분야가 되게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수학과와 이 통계학과 가운데 어떤 학과 먼저 살펴보게 될까요? 네, 먼저 수학 관련된 법칙을 통해 다양한 자연현상이나 사회현상을 설명하고 분석하는 것을 배우는 수학학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도 역시 수학과 교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 살펴보시죠. 교수님을 통해 교과 과정의 변화와 전망에 대해 알아볼까요? 반갑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수학과 교수 이상구입니다. 교수님, 수학과의 교과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네, 수학과에 입학하면 베이직 사이언스 매스 과목으로 인지적분학, 선형대수학, 기초통계학 등과 기초과학 과목, 물리, 생물, 화학, 컴퓨터 등 중에서 일부 과목을 선택하여 수강합니다. 그 후 전공 심화 과목으로 이상수학, 미분기하학, 금융수학, 전산수학, 보험수학 등의 과목을 수강합니다. 교수님, 최근 학과 교과 과정에 어떤 변화가 있나요? 네,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발맞춰 고급 수학 전문 인력의 수요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학과의 교육과정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국제화하였으며 국제어 강의를 대폭 확대하고 순수수학과 응용수학, 또 수학적 모델링으로 선형 모델, 비선형 모델, 금융 및 보험 모델 분야의 과목을 특화하여 수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처럼 수학적 모델링 전문 인력과 금융 및 보험 전문 인력 양성에 맞는 교과 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졸업 후의 진로 방향과 취업 전망은 어떻게 되나요? 대다수의 수학 전공 학생들은 금융권 및 전산 관련 회사의 정보 및 경영팀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직의 꿈을 갖고 있는 학생들은 임용고시를 합격하여 교사가 되거나 평생교육으로 폭이 넓어진 교육산업계로 진출합니다.
유전자 연구, 일기 예측, 반도체 설계, 항공기 제작 등 첨단 과학 기술은 더욱 수학적 모델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들이 요구하는 초고색 계산의 핵심도 수학입니다. 첨단 기술은 모두 고도의 수학적 모델링 접근과 사고방식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 분야에서 수학 전공자의 참여는 점점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의 설명을 좀 들어봤는데 많은 분들이 이 수학학과를 전공하면 진출 분야가 좀 좁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 듭니다. 수학 관련 연구나 수학 교육계 이외에도요, 뭐 진출할 수 있는 분야 정말 다양하죠. 금융, 전산, 생명공학, 반도체, 또 기계 등 수학 지식을 응용해서 이 진출할 수 있는 분야가 되게 많고 이 분야들이 되게 다 근간이 되는 그런 산업 분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분야로 진출을 할 수 있지만 준비가 꼭 필요합니다. 재학생들이 대학 생활 중에 미리 전공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진로 분야를 찾아보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추가적으로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미리 하도록 해야겠습니다. 또 다른 학문의 과목을 미리 수강해보거나 부전공이나 복수전공을 통해 공부를 해본다면 자신만의 경쟁력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들어보니까 수민 캐스터가 수학과 선배 같아요. 정말 꼼꼼하게. 전혀 그렇진 않지만. 네, 수 선배님 같이 조목조목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과목을 들어야 될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도 역시 수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사회생활, 이 현장에 나가 있는 선배님, 멘토의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 어떤 직업을 가진 분일까가 궁금합니다. 네, 이번에는 보통 예상하시는 뭐 수학과 교수라던가 뭐 수학 선생님 같은 경우가 아니라 보안 컨설팅 회사에서 컴퓨터 보안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멘토를 통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 살펴보시죠. 오늘의 멘토, 컴퓨터 보안 전문가로 근무하고 있는 김용훈 멘토. 어떤 보안 취약점, 기업체나 공공단체들의 공공기관들의 보안 취약점들을 진단하고 그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컨설팅해주는 업무인데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고객들이 받아들이게 된다면 제안 발표를 위한 PT도 많이 합니다. 이제 제안 PT나 아니면 제안 작업 같은 경우는 영업사원들과 같이 진행을 많이 하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보안 전문가에 관심을 가져서 준비를 했다기보다는요. 학과에서는 사실 수학을 먼저 좋아했었고 보안 전문가보다는 암호 알고리즘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수학을 공부를 하다가 4학년 때쯤 암호 알고리즘에 관한 책을 우연히 보게 됐는데 그게 너무 재밌어서 그 이후 진로를 이제 그때 정하게 된 거고요. 대학원에서는 암호 알고리즘이나 보안 쪽 공부를 제가 주로 많이를 했죠. 이제 저의 꿈이나 진로가 보안 전문가가 돼보자.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보안 전문가를 위한 공부와 어떤 서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 해석학과 대수학은 암호 알고리즘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수학적인 요소입니다. 특히 대수학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은행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자서명 아니면 암호 알고리즘 이런 부분들 다 그 대수학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알고리즘이거든요. 그래서 수학과에서 수학 전공 과목을 가지고 컴퓨터 보안 전문가가 되기 위한 공부를 하려면 일단 대수학을 가장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해석학 정도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보안 관련된 지식을 다 갖춘 후여야 되고요. 보안 관련 지식 이외에도 뭐 하드웨어, 어떤 전반적인 시스템, 각종 시스템 아니면 네트워크 부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들도 갖추고 있어야지 뭐 취업을 하기는 조금 더 수월하고 업체에서도 더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컨설팅 업체 같이 어떤 노하우나 어떤 경력 같은 게 필요한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경력직을 선호하게 되고요. 아마 신입 쪽에서 바로 들어가기는 좀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 제가 보안 얘기하니까 보안 쪽을 굳이 얘기를 하자면은 수학 과목 중에서 언급을 드렸지만 대수학이나 해석학, 대수학 중에서도 특히 정수론 같은 과목은 굉장히 열심히 해서 거의 통달하다시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외에 다른 모든 IT 쪽 아니면 이공계 쪽을 진출하기 위해서는 수학만 가지고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수학 이외에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면은 어느 쪽이든 가는 데는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직무를 찾아라 특집 전공 가이드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늘 이 수학학과 살펴보고 있습니다. 현재 컴퓨터 보안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멘토의 이야기 들어봤는데 수학학자가 아니라 이렇게 컴퓨터 보안 전문가, 뭔가 요즘 각광을 받고 있는 직업을 갖고 계신 분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 수학 말고도 좀 더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져야 이 진출 분야가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말 정말 꼭 밑줄 쳐서 이 관련 분야 학생들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수학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조언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 두 번째 우리가 아까 얘기를 나눠봤던 통계학과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겠죠? 네, 통계학과는 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방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처리하고 분석하는 결과 해석을 하기 위해 필요한 이론과 방법을 배우는 학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요즘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게 바로 이 빅데이터잖아요. 이제 데이터의 생성, 양, 주기, 형식 등을 이렇게 분석을 하는 그래서 그 결론을 가지고 생활을 좀 더 편리하고 쉽게 만드는 그런 좋은 정보인데 통계학과를 졸업한다면 도움이 크게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네. 이 서울시에서 요즘에 이 교통카드 이 내역을 분석을 해서요. 네. 우리 시민들이 어느 쪽으로 갈 수 있는 노선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지, 몇 시까지 운행하는 게 좋은지 이렇게 시민들도 필요하게 좀 많이 이 노선을 개선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만큼 빅데이터가 잘 쓰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네, 조금 전에 지금 지연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에서 그런 데이터를 이용한 것처럼 요즘 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바로 정보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가만히 보면 이 정보가 보통 다 수치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통계의 중요성도 점점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통계학은 원래 경제학, 사회학, 심리학 등 사회과학부터 자연과학, 공학 등 사회 광범위한 연구 분야에 응용이 될 수 있는 학문이기도 합니다. 정보화 시대, 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통계학에 대한 관심이 앞으로도 계속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통계학과의 교과과정과 진로 방향 등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역시 재직 중인 교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시겠습니다. 교수님을 통해 교과과정의 변화와 전망에 대해 알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통계학과 홍종선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통계학과의 교과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통계학을 크게 세 개의 분야로 나눌 수 있는데 수학에서 파생됐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이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론이 근간이고 그 다음에 나눌 수 있는 게 응용 분야죠. 경제 경영에서는 뭐 회계 분석, 시계열 분석, 시험계획 이런 것이 있고 또 정보나 과학 이런 데서는 뭐 컴퓨팅에 관계되는 거, 그래서 전산, 통계, 품질 관리, 가별량 분석 이런 것들이 관계되어 있습니다. 사립대학에 속해 있는 통계학과에서는 아무래도 경제 경영 쪽에 관계되는 통계학을 많이 배우고 자연과학에 속해 있는 통계학과에서는 그 자연과학에 맞는 그 이론적이면서 자료 분석하는 그런 학문을 많이 배우고 있어요. 교수님, 최근 학과 교과과정에 어떤 변화가 있나요? 근데 정보화라는 것은 뭐냐 하면 뭐든지 수리적입니다. 뭐든지 수량화되어 있어요. 그런 자료, 수리적인 자료를 분석하는 것은 이제 통계학의 근본인데 사회 경제 분야에서는 아마도 경제 경영 통계학 등이 교과목이 많이 편성되어 있고 또 최근에는 생물 정보학, 바이오 쪽으로 통계적인 분석 부분이 많이 발달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졸업한 후에 진로 방향과 취업 전망은 어떻게 되나요? 정보통신, 보건의료, 또 여론조사, 기업체, 산업체 또 많이 다양하게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서는 금융기관에서도 상당한 요직으로 많이 발달되기도 하고 기업평가, 개인신용평가, 뭐 이런 직무능력평가 이런 신용평가 회사에 들어서 많이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통계학과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참 여러 분야에 접목 가능하고 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전공자들이 정말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고 있었는데 금융, 보험, 전산, 리서치 등 정말 다양한 곳에 진출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정말 통계학과를 빼놓고 우리 생활을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여러 가지 분야에 접목을 시킬 수 있는 통계학과지만 또 그만큼 준비를 할 때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곳을 딱 정해서 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분야마다 활용하는 통계 방법이 있기 때문인데요. 미리 진출 분야를 생각하고 학과 공부에 매진을 한다면 취업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요. 아까 수학과와 또 지금 통계학과 이제 교수님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멘토들의 이야기도 들어봤는데 전공자들이 공통적으로 선호하는 분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금융 분야인 것 같죠? 네, 금융 분야는 사실 모든 취준생들이 선호하는 분야이기도 하죠. 그쵸. 수학과 통계학과 출신들이 이런 금융 분야에 많이 진출을 하고 있는데요. 네. 먼저 보험 관련 기업에서는 보험 계리사, 손해 사정사 등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진출이 가능하고요. 네. 은행이나 증권 관련 기업에서는 금융 상품 개발이나 리스크 관리 부서 등으로 취업이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이 중에서도 현재 보험 계리사로 일하고 있는 멘토와의 만남을 통해 자세한 이야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가 근무하고 있는 곳에 도착. 직접 카메라를 든 사연은 예, 여기가 오늘 바로 제 멘토님을 만나볼 장소인데요. 예, 얼른 지금 멘토님을 만나보러 들어가시죠. 선배님 지금 만나러 갑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윤기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LIG투자금융 장인삼팀의 김민아입니다. 보험 계리사로 근무하고 있는 김민아 멘토. 제가 보험 계리사라는 직업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어떤 일을 하는지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보험금 지급은 이제 앞으로 예측 불가능한 미래에 지급을 하는 일이잖아요. 경제적 손실이 있을 때 그 손실이 얼마나 자주 발생을 하는지 또 얼마나 심각하게 발생하는지 이렇게 빈도와 심도를 분석을 해서 위험률을 개발을 하고 또 산출할 위험률을 바탕으로 상품을 개발하게 됩니다. 근데 멘토님께서는 처음에 학과를 선택하실 때 어떤 계기로 선택을 하게 되셨어요? 어렸을 적서부터 수학 문제 푸는 걸 굉장히 좋아했는데 이렇게 수학 문제는 항상 논리적 사고를 반복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 흥미가 수학에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그런 흥미를 제일 잘 발전시킬 수 있는 곳이 통계학과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진학을 하게 됐어요. 잠시 앉아서 얘기할까요? 그 졸업 후 다양한 진로 선택이 있었을 텐데 보험 계리사를 언제부터 해야겠다고 결심하셨나요? 대학교 2학년 2학기 때 제가 통계학과 전공 설명회를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전공 설명회에서는 이제 실제적으로 뭐 은행이라든지 증권사라든지 이제 뭐 회사를 다니시는 선배님들이 오셔서 이제 앞으로 우리 과의 전망이라든지 이런 걸 설명해주는 자리였는데 거기에서 보험계리사라는 직업을 알게 됐고 그 직업이 뭐 학과의 특성이라든지 뭐 저희 적성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직업이라는 걸 알게 돼서 그때서부터 학과 공부에 열심히 매진하면서 준비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럼 멘토님은 그 진로를 결정하신 후에 학과 생활을 어떻게 설계하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학과 공부를 어떻게 설계를 했었냐면 그 보험계리사 시험에 준비한 대부분의 전공 과목들을 학과 수업에 같이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중복 병행을 하면서 운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과 공부도 동시에 할 수 있으면서 학원 수업도 들으면서 이렇게 계리사 준비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뭐 통계학이라든지 전공 과목에서는 보험 수리, 뭐 확률론, 수리 통계학 이런 과목들을 수강을 했었고 학교 공부 외에 다른 공부도 필요한가요? 실제적으로 업무를 하다 보니까 뭐 보험료를 산출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실제적으로 뭐 세스라든지 뭐 통계학과 학생들은 익숙한 프로그램이겠지만 뭐 비주얼 베이직이라든지 SPSS 이런 전산 지식이 많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지식이 있다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또 뭐 경제학이라든지 영어라든지 회계학의 지식이 있다면 더욱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 멘토님께서는 보험 계리사로 취직을 하시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셨고 채용 과정은 어떤지 조금 그게 궁금하거든요. 보험계리사 직구는 뭐 대부분 상품개발부서라든지 아니면 계리 관련 부서에 취업을 하고 싶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관련 부서 같은 경우는 전문 직군이라고 해서 따로 모집을 하고 또 그런 지원자들끼리 따로 면접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일반 상황 외에도 뭐
금리 변동이 앞으로 보험회사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 아니면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뭐 신상품 아이디어는 어떤 게 있을 수 있을지 이런 식으로 계리에 관련된 질문들도 꽤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 분야에는 딱히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 항상 그런 이슈들이나 동향에 대해서 항상 파악하고 있고 자기 생각을 나름대로 정리를 해 두신다면은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보험 산업 같은 경우는 퇴직연금 제도도 도입되고 또 보험 상품을 취급할 수 있는 영역도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고 또 업무 영역도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전망은 굉장히 좋아요. 보험 계리사를 정말 준비를 할 거라면은 학생들이 평균적으로 준비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2년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짧은 시간이 아닌 만큼 평생 자기 인생에 있어서 꼭 이 일이 하고 싶은 일인가, 또 자기 적성에 정말 맞는 일인가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준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 멘토님의 그 유익한 말씀 정말 잘 들었고요. 이걸 계기로 삼아 정말 용기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보험 계리사 준비를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멘토님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플러스 김수민입니다. 요즘 취업의 트렌드는 바로 직무 적합성이죠. 이런 직무 적합성을 찾기 위해서는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자신과 잘 맞는 직무 역량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아르바이트들 준비해봤으니까요. 관심 있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3M의 채용 소식입니다. 화면을 통해 살펴보시죠. 3M에서는 매장 정리를 담당할 아르바이트 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근무요일은 주 5일 근무를 하시게 되고요. 근무 시간은 협의로 나와 있으니까요. 면접 시에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집 인원은 1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무 지역은 서울시 종로구, 광화문 교보문고 내에 위치한 3M에서 근무를 하시게 되고요. 지원 자격 살펴보면요. 학력과 성별, 연령까지 모두 무관하게 채용이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급여는 시급 7,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접수 방법은 온라인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제출 서류로 이력서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접수 마감일은 2월 23일까지입니다. 채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알바몬 홈페이지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서울시 송파구에 위치한 커피 팬트리의 채용 소식입니다. 커피 팬트리에서는 음료 제조 및 매장 관리를 담당할 아르바이트 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근무요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가 가능하셔야 하고요. 근무 시간은 오후 4시 30분부터 저녁 10시까지입니다. 모집 인원은 1명입니다. 근무 지역은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롯데월드에 위치한 커피 팬트리에서 근무를 하시게 되고요. 지원 자격 살펴보면요. 성별과 학력, 연령까지 모두 무관하게 채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급여는 시급 6,5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접수 방법 살펴보면요. 유선으로 지원을 받고 있으니까요. 전화번호를 알바몬 홈페이지에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로 이력서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접수 마감일은 2월 29일까지입니다. 채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알바몬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소식입니다.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던킨도너츠의 채용 소식입니다. 던킨도너츠에서는 판매 및 매장 관리를 담당할 아르바이트 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근무요일은 토요일과 일요일, 주말 근무를 하시게 되시고요. 근무 시간은 협의로 나와 있으니까요. 면접 시에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집 인원은 1명입니다. 근무 지역은 경기도 화성시 병점동에 위치한 던킨도너츠에서 근무를 하시게 되고요. 지원 자격 살펴보면요. 학력은 무관하지만 여성분만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나이 제한이 있는데요. 21세 이상부터 30세 이하이신 분들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급여는 시급 6,03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접수 방법은 온라인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제출 서류로 이력서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접수 마감일은 2월 27일까지입니다. 채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알바몬 홈페이지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현대백화점 본점의 채용 소식입니다. 현대백화점 본점에서는 총무 업무 보조를 담당할 아르바이트 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근무요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가 가능하셔야 하고요. 근무 시간 살펴보면요. 오전 9시 30분부터 저녁 7시 30분까지 근무가 가능하셔야 합니다.
모집 인원은 미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무 지역은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에 위치한 현대백화점에서 근무를 하시게 되고요. 지원 자격 살펴보면요. 학력과 성별은 무관하지만 고졸 이상의 학력이 있으셔야 하는 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급여는 시급 6,1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접수 방법은 온라인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제출 서류로 이력서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접수 마감일은 2월 21일까지입니다. 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알바몬 홈페이지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아르바이트 정보들 살펴봤는데요. 관심 있는 소식 있으셨다면 꼭 지원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접수 마감일 꼭 지키셔서 지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르바이트 플러스 김수민이었습니다. 네, 김수민 캐스터의 아르바이트 플러스까지 보고 오셨습니다. 자, 직무를 찾아라 특집 전공 가이드 오늘은요, 수학학과와 통계학과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기본 원리를 통해서 다양한 분야의 응용 그리고 융합될 수 있다는 점이 참 매력적이다라고 느끼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또 그동안 수학학과와 통계학과를 졸업하면 진출 분야가 너무 좁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계셨다면요, 오늘 이 시간 통해서 다시 한번 목표를 설정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직무를 찾아라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직무를 찾으러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